네, 조상전화 월요일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ISC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95,000에 40%요. 아이고, 좀 고점 부근에 좀 들어가셨네요. 네, 비중도 꽤 높으신데, 네. 네, 지금 가장 고민되시는 게 어떤 부분이실까요? 그래 이게 내가 샀는 매수가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안 그러면 손절해야 될지 어떤지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그래도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변영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가능할지 여쭤보시는데 어느 정도로 기다려야 될까요? 네, 최근에 주가의 어떤 조정 부분들은 미국의 기술주들, 특히나 2분기 가이던스, 2분기에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하다라는 어떤 느낌이 부각이 되면 악재로 좀 인식됐던 영향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좀 조정을 좀 받은 것인데요. ISC의 경우에는 지금 이 고대역 반도체 부분, 특히 실리콘 러버 소켓이라고 하는 이 소켓을 좀 공급하고 있는 소재 회사입니다. 기타 우리가 좀 HBM 장비주와는 좀 더 다르게 이 업황이 굉장히 좀 더 확대되고 공급 물량이 증가되면 될수록 테스트 소켓 물량들이 계속해서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은 실적이 그만큼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ISC가 최근에 1분기 실적이 다소 좀 기대에 못 미쳤던 실적의 경우에는 뭐 매출액은 40%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220% 정도 증가는 좀 했지만 이게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보다는 소폭 좀 미흡했던. 그래서 제가 주상전화 시간에서도 좀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실적의 눈높이는 굉장히 좀 높아졌는데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악재로 인식해요. 영업이익이 220% 증가하면 굉장히 좀 이 장사를 좀 잘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소폭 못 미치면 악재로 좀 인식했던 요인이 최근에 어떤 주가의 어떤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다만 ISC의 경우에는 2025년도 내지 2026년도까지 현재 SKC가 지난해 인수하고 난 이후에 유리기판과 함께 반도체 소재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 캐파 전체적으로 외형 확장을 한 2.5배 정도를 좀 더 확장한다는 관점에서는 ISC는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좀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매수 비중이 약 40% 정도 추정이 좀 40% 네, 좀 맞아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다소 비중은 좀 과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40%의 비중을 추가적으로 20%를 늘려서 60%까지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좀 다소 좀 답답하겠지만 2분기 내지 3분기의 실적 외형이 좀 더 바뀌는 관점에서에 대한 수급 유입을 우리가 좀 주시하면서 저는 홀딩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매수가까지 도달이 좀 가능하다면 비중을 저는 한 15%에서 한 20% 정도만 좀 유지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비중을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 재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승이 좀 명확한 시점에 대응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매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매수가를 위협한다 싶으면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비중을 줄이고 덜어내고 실적이 뭐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혹시 조금 도움 되셨을까요? 네 많이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ISC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대한전선이고요. 네. 매수가는 16,525원이고요. 오, 비중은 20%예요. 오늘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아이고, 저기 한 3년 된 것 같아요. 3년 가지고 계셨어요. 예. 근데 드디어. 이거를 어떻게 얼마까지 가서 팔아야 되는지. 네, 목표가가 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 그래도 축하드리고요, 시청자님. 네. 네,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대한전선 지금 또 소위권이신데요. 네. 과연 어디까지 더 볼 수 있을까요?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팻말부터 들어주시죠. 긍정이시고요. 일단 네. 중립을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3년 보유를 하셨으면 네. 지금 팔기도 또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우실 것 같은데, 네. 이사님. 중립의 의견은 뭘까요? 좀 쉬어갈 수도 있을까요?
지금 대한전선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네. 전선주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중립을 든 이유는 잘 팔고 나오자라는 관점에 긍정을 하게 되면 계속 네. 가져가실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중립을 든 겁니다. 아, 그리고 혹시 시청자분 전화 받고 계세요? 네. 네네. 아, 받고 계시구나. 혹시 액면버나 뭐 유상증자 이거 다 거치고도 지금 매수가가 16,525원이신 건가요? 네네네. 아이고, 고생 되게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3년 엄청 동안. 고생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이번에 유상증자도 받으시는 거예요? 네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더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서두에도 말씀했지만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결국 전선주 분위기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같이 봐야 되는데 대한전선 왜 대원전선이란지 가온전선이 대장이에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게 대원전선이고요. 네. 그리고 요게 가온전선이고요. 음. 그다음에 대한전선이거든요. 네. 높이가 지금 대한전선을 제외하고 가온전선하고 대원전선 높이가 되게 높죠. 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라든지 전력설비 업황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가격이 좀 너무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이라든지 시장 분위기 보게 되면은 조금 시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영향이 대한전선도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깝긴 하지만 이번에 왔을 때 조금 더 갔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부터 상승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 나가세요. 줄여 나가시고 그리고 팔고 나면 유상증자 물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유상증자 네, 받으시죠? 다 들어왔어요. 네? 다 들어왔는데. 아, 다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네. 안 들어왔으면 가격이 더 높았겠네요? 네네네. 다 들어와서 이 가격이 네. 낮춰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네. 대한전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럼 네. 이렇게 하세요. 그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전력 설비라든지 전선수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좋은 것 네. 떠나서 많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꺾일 때도 극하게 꺾여가지고 못 팔 수도 있거든요. 아. 3년 동안 고생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수익을 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선주를 보게 되면은 일단 챙기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더 보시고 싶다라면은 비중이 20%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한 10%, 15% 줄이고 난 다음에 나머지 5%를 가지고 어디까지 한번 보세요. 지금은 일부분 아. 제가 볼 때는 챙기기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3년 동안 가지고 있던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만약에 못 팔게 되면은 비슷한 또 고통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걸 또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제 말을 다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0%든지 비중 20%에서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든지 해가지고 절반을 일단 챙기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과 1대1 소통까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대한전선 꼭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마워.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SKI 테크놀로지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8,800원에 5%예요. 최근에 들어가셨 거죠? 네, 그런데요. 네. 네네. 이 앞으로 전망하고 지금 추가 매수는 어디에서 해야 좋을지요? 추가 네. 매수가 고민이시군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뭐 2차전지 저점 매수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요.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변영인 대표님께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천사님 보니까 지금 추가 매수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지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SKI 테크놀로지가 사실 1분기 실적을 우리가 좀 봤을 때 실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액이 67.6%가 감소됐고 영업이익 부분이 적자 전환됐다. 그렇다면 분리막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가 올해 SK이노베이션이 호실적 발표를 했지만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적자 폭이 제가 알기로는 2천억대보다 더 늘어난 3,700억으로 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 내지 올해 연말까지도 SK의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이 적자 폭은 더 지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 포션의 99.8%가
분리막 등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업황이 일시적인 수요 둔화 이 부분이 조금 더 장기화가 될 수도 있고 연말까지 뭐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2차 전지 업황이 다 안 좋다는 가정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저가 매수에 관련된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저는 분리막 소재보다는 배터리 셀 3사나 양극 소재사를 우리가 바닥권에 좀 더 접근하는 것이 향후에 반등을 하는 관점에서도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구간이 지금 바닥권 영역은 맞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도 뭐 비중도 5%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큰 비중은 아니지만 저는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화되는 측면 안에서 성장세를 우리가 좀 우리가 상기해 보면서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리막 관련주보다는 배터리셀 3사 특히 저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내지는 삼성 SDI 또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양극 소재사들의 바닥권 진입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비중을 좀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비중 안에서만 좀 유지를 해주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어떤 매수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 부분은 뭐 셀사라든가 양극 소재사의 대장주를 공략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뭐 조금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업황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근데 셀이나 좀 양극재 쪽이 좀 더 낫겠다라는 의견까지 좀 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조금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또 있으실까요? 아니에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상담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도와드렸고요. 나도 이렇게 자세한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되고요.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오늘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 계신데요. 6556번님께서 셀바스 AI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7,500원이시고요. 비중 20%입니다.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많이 떨어지는데 보유해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최근에 그래도 좀 바닥 짚고 그러니까요. 우상향해 주는 것 같긴 한데 네. 시간에서 약간 약보합 정도 그리고 있긴 하거든요, 이사님. 네. 셀바스 아, AI. 전가요? 예. 아, 이분 드릴게요. 네. 셀바스 AI 지금 보유해도 됩니까?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요. 네. 그 아까 전에 셀바스 AI가 딱 그 케이스잖아요. 작년 초반에 강세 보였다가 숫자가 안 찍히니까 쭉 옆으로 누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와 주도 업종 차이가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유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WWDC 애플 관련된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 온디바이스 AI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반응 나오는 거 보고 매도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가 대비 가격도 충분히 버텨볼 만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고 시간의 거래 지금 마이너스 0.67%거든요. 네네. 아마 허수에 아까 약간 놀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그까지 시간의 거래가 끝나는 시점까지 그 유지가 된다면 겁을 먹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충분히 가격대가 가져갈 만한 이유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WWDC 관련돼 가지고 애플 AI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안 튀면 그때 가서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홀딩 하셔가지고 반응 넣은지 보고 판단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바스 AI 조금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려봤고요. 다음으로는 5170님의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쇼박스 갖고 계신데 매수가가 4,990원, 비중은 15%입니다. 아, 조금 오르면은 손절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변영인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좀 많이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손절하고 싶다고 하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옆으로 좀 기고 있어서 반등을 해줄 수 있을까요? 바닥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실적도 굉장히 호전을 좀 보였고요. 일단 뭐 킬러 컨텐츠라고 불리는 파묘가 뭐 소위 뭐 말하는 대박을 좀 이끌어냈는데 맞아요. 이 기조가 1분기 실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분기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해외 수출 부분에 관련된 어떤 실적 집계들은 아직 안 잡힌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대치까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진입 구간이 4,900원대 굉장히 좀 한 2년 정도 굉장히 좀 심적 고통이 네. 좀 크실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여기서 지금 손절하는 게 사실 뭐 의미가 있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표들이 좀 더 좋아지고
업황이 계속해서 부진해지고 유동성에 관련된 이슈가 또는 업황에 관련된 리스크들이 좀 부각되면서 이게 장기화되거나 고착화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손절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시그널 자체가 실적이라는 회복 단서를 좀 받고 이 흥행 기조를 이어서 그 다음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소위 흥행몰이로 좀 더 이어진다면 쇼박스의 경우에는 충분한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250억대이기 때문에 전 단기적으로는 한 4,000원대 중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과거에 이제 학습 효과 안에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크게 반영되지 못했지만 저는 2분기 실적 기조까지 좀 더 가져간다면 쇼박스 충분히 추세 전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한 15%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서 전 추가 매수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241선을 좀 더 이탈하는 구간, 3,400원을 좀 하회하는 구간이라면 비중 5% 정도의 추가 매수는 좀 가능해 보이지만 저는 지금 한 3,000원, 400원대는 좀 탄탄하게 좀 지지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단순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좀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깔끔한 마무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쇼박스 많이 마음 아프셨을 것 같은데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문자 도와드렸고요. 전화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BB 테크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79,000원에 비중 5%입니다. 79,000원이요, 시청자님? 79,000원이요. 아이고, 너무 오래 또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이게 좀 됐어요. 재작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모두 중립을 들어주셨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일단 손실이 굉장히 크신데 정태은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로봇주들 네. 좀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가 좀 들러오더니 뭐 일일 천하였어요. SBB 테크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근데 이거는 업황하고 비중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이건 솔직히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 시청자분, 네네.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쉬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답답해서요. 네네. 어떻게, 어떤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이거를, 네. 손절을 할까 몇 번 망설이다가 못하고, 네. 혹여라도 또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요. 그냥 손절을 할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생각하시기에 마음이 손절 쪽으로 많이 기울어 계세요? 보유 쪽으로 많이 기울어 계세요? 손절 쪽으로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본인이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최종은 본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좋은인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가격이 이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솔직히 방법은 없어요. 솔직히 대책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로봇 테마 일어나가지고 다시 올라온 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가장 정답이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삼성전자 이슈 때문에 로봇 얘기가 일단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삼성전자 이 이슈를 해가지고 로봇이 다시 한번 순환매가 오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환매가 왔을 때 뭐 이렌시스라든지 그리고 뭐 또 삼익 THK라든지 이런 다른 로봇 종목들처럼 만약에 반응이 안 나오면은 그때 가서는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절을 생각을 하세요. 네. 무작정 손절을 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이러다 상장 폐지는 되지 그건 않을까? 아직은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네. 그 걱정은 안 해도 네, 됩니까? 아직까지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아시겠죠? 아직까지 그 걱정 너무 좀 앞서간 거니까 그것까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손절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그래도 네네. 일단은 먼저 손실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로봇주 얘기가 나왔을 때 반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네네. 반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고 판단하자고요.
안 나오면은 아, 그때 네. 가서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결단을 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네네. 네. 이게 그 코스닥이잖아요, 그죠? 네? 코스닥. 네네. 코스닥. 어. 이게 저희가 코스닥 맞죠? 네네. 아, 네. 너무 네, 답답해요. 이게 그죠. 아, 네. 시장이 말씀대로 죄송한데 저희가 전문가님 시간이 좀 말씀대로 제한이 돼 한번 그렇게 있어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제가 계속 잡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답답하시면 또 알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SBB테크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세방전직이요. 세방전지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97,000원에 10%요. 오, 뭐 지난달쯤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아니요, 이거 좀 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네. 한 오늘 1년? 예, 수익권이네요, 네. 시청자님. 네네. 아, 네. 이거를 좀 더 유지를 해야 되는지, 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오늘 또 하락이 나와서 궁금하셔서 또 연락 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의견이 좀 확연히 나뉘었네요. 그러니까요. 앞서서 이사님은 세방전지 듣자마자 부정을 들어주셨는데 일단 부정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아니, 긍정 할게요. 못해요. 아, 네. 긍정 좀 너무 많이. 세방전지 언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세방전지 하면은 굉장히 좀 생소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우리가 네. 좀 잘 알고 있는 로켓 배터리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쉽게 예. 말해서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우리가 뭐 차량용 전용 배터리라든가 보조 배터리에 대한 탑재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최근에 어떤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축전지 이 부분이 내연기관차의 이 하이브리드 차의 최대 장점이 이 저단에서는 배터리로 구동을 하고 이 중단 이상에서는 이 내연차라 엔진으로 이 구동을 하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는 굉장히 연비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어요. 세방전지의 경우에는 전기차의 어떤 캐즘, 일시적인 어떤 수요 둔화 우려감 때문에 업황이 조금 더 다소 정체되는 어떤 이 텀 안에서 이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이 점유율들이 좀 더 극대화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반영되는 측면이었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뭐 굉장히 좀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뭐 제가 추산된 기간이 한 2021년도 정도로 추정이 좀 되고 있거든요. 장기 보유를 좀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가 부분에서 조금 이 주가 위협이 좀 되다 보니까 걱정이 좀 크실 텐데 너무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어떤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양산 캐파가 2024년도에 대한 기대치를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주력 차종의 양산은 2025년도에 본격화된다는 관점에서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어떤 실적 기여도가 좀 더 크다라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10만 7천 원이 전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0만 7천 원대가 이탈이 된다면 위협이 된다면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좀 축소해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자금을 매수가 하단에서에 대한 조정이 있을 때 모아가는 전략을 유효한데 세방전지가 오른 만큼 다시 원점으로 좀 회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세는 2025년도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많이 초긍정의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 중이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의견 드렸어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좀 참고가 되셨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방전지로 수익 더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네이버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5만 원에 10%. 아,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네요, 네. 시청자님. 네. 아, 네. 요즘 고민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좀 가장 고민되시는 게 어떤 부분이실까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실 텐데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네이버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두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그리고 중립이네요. 네. 중립은 뭐 손절까지는 아니다라는 의견이신지 좀 목표주가 최근에 좀 하향되고 있긴 하잖아요.
주가가 아래 있기 때문에 네. 낮출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면 또 높이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건 크게 신경 쓸 아, 필요 그래요? 없어요. 그냥 예. 그 의견이에요, 의견. 의견이고 그 네이버는 적어도 팔 이유는 없어요. 팔 이유는 없고 왜냐하면은 그냥 차트만 보더라도 재작년 9월 달부터 어쨌든 바닥 다지고 있어요. 바닥 다지고 있고 단지 문제는 뭐냐면은 돈 벌어야 돼요. 하이퍼클로백스, 치직 최근 새로운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모바일이라든지 온라인처럼 광고 수익이 돈이 되는 어떤 사업포가 돼야 갈 거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카카오가 2018년도에 되게 안 좋았잖아요. 뭐 컨텐츠 되게 많이 사업 진행하게 돼서 비용 추계 때문에 실적도 되게 안 좋았었는데 결국 그게 2019년 가서 수익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우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에 2020년도에 비대면 얘기 나오게 되면서 주가 급등했었던 거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이미 과거에 컨텐츠 대량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추례였던 부담 때문에 못 갔다가 그게 결국 돈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갔거든요. 그 네이버도 똑같죠. 지금 하이퍼클로백스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모바일이라든지 온라인 지역의 이 사업부처럼 돈이 된다면은 주가는 뭐 제가 가지 말라고도 갈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매도를 하고 싶다면은 지금 화면 보시면 어쨌든 상단이 22만 5천 원대까지 23만 원 부분대까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고민을 하시는 게 맞아요. 매도를 하더라도 무작정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일단 줄일 범위가 있다면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나오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이렇게 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17만 원에서 23만 원대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25만 원이면은 박스권 상대 23만 원까지는 공략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매도 생각하신다면은 거기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네이버는 어쨌든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에서 돈이 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걸릴 거고 단지 지금 어쨌든 주가가 좀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팔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좀 정고점 부분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지금도 여러분의 종목 상담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시간의 특징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